됐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다 오셨죠? 조금만 정리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석 원장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네, 살짝 설레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영상은 제가 좀 원래 이렇게 링크로 달아가지고 비공개로 해놓을 거라서요. 아마 나중에 혹시 링크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중에 시험 전에 컨디션이 좋기 위해서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저 친구 한 3시간씩 밖에 안 잡니다. 그래서 본인 말은 저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잠 많이 별로 못 잔 친구라서 제가 항상 이 친구한테는 잠 좀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 기간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친구라서요. 뭐 그거 빼놓고는 다 맞는 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자가 있는데 제가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할 테니까요. 좀만 집중해 주시고 제가 1시간 정도에 끊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말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조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액션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자가 있는데요. 책자하고 제 PPT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PPT 양이 좀 많아가지고 줄였습니다. 책자는. 그래서 이 책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첫 번째는 안양여고 그래도 어떻게 학교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1년 동안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들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겨울방학 때 수업 시간 있겠죠? 그 수업 시간 좀 안내해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이 칼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사실 뒤에가 더 중요한데 항상 부모님들이 그걸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제일 뒤에 있는 게 1년간 기출문제입니다. 안양여고. 제일 뒤에 있는 게 1년간 기출문제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4번의 기출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제 분석을 해놨겠죠.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은 이제 시험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점점 수정 보완이 되면서 발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이제 사실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분석표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 소개하는 난에 뒤쪽에 있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부교재 지금 현재는 고쟁이죠. 고쟁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통은 이제 내신 대비 때 열심히 시키겠죠. 시키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업도 당연히 유사문항 같은 거 당연히 시킵니다. 그리고 얘들이 풀 수 있으면 모두 다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시간도 저런 것들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직전 대비 때도 비슷한 문항을 다시 시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잘 모르실 텐데 연습하다 보면 살짝 비슷한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을 시키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저희 프로그램들도 막 다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애들이 이거를 익숙해지는 게 누가 더 빠르게 중간고사 때부터 익숙해지냐 아니면 우리 학교가 1년 지났더니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구나 라고 2학년 때부터 잘할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안양여고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좀 보셨으면 해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넣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27기들이 입결이 다 안 나와서요. 이제 그동안 입결만 좀 넣어놨습니다. 안양여고는 정말 방향이 잘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22기 때부터 내신 대비는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22기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수학을 출제하는 기준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수학에다 시간을 제일 적게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수학을 막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교재를 공부했다라는 전제 하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고 이 기조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안양외고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영어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가 그 압도적인 양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세이브하려면 수학에서 정말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재가 안 바뀌길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24년도가 28기 애들이잖아요. 28기 애들이 공부할 때 마플 시너지였습니다. 그래서 마플 시너지 할 때는 문제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한번 공부할 때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누적에다가 그 다음에 시너지 자체의 연계 문제 막 이렇게 하니까 한 학기 할 때 시너지 자체만 200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 학기 때. 그럼 1년 동안 저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회귀 안 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24년도에 마플 시너지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작년에는, 우리 고쟁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쟁이는 문제량으로 압도적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량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죠. 대신에 이제 교재 자체는 더 어렵습니다. 교재 자체는 더 어려웠고, 항상 2023년도에 그때 한번 고쟁이를 썼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1학기 때는 스텝 3까지 다 나오고 2학기 때는 스텝 2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작년에 할 때 올해죠. 올해 할 때도 똑같이 1학기 때는 스텝 3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스텝 2까지만 내고 2학년부터는 다 스텝 2만 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스텝 3까지 포함해서 630문제 정도 공부하면 100점 나옵니다. 얘를 안 해서 안 나옵니다. 스텝 3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에는 470문제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안양여고의 특징이기 때문에 딱 저것만 공부해도 됩니다. 더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일단은 특이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뒤쪽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만 내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내면서 학습량이 좀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저희가 대처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쟁이가 한 3월 중순에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험은 4월 말에 시험을 봤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교체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뭐 다시 또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일단 스텝 3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는 그 순열과 조합을 아이들이 좀 잘 못하거든요. 경우의 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조금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처음 시험 봤습니다. 이제 지금 29기가 두 번째 행렬을 시험 보는 건데, 행렬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낯설죠. 그동안 공부를 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출제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출제 비율만 보시면 교과서가 엄청 높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고쟁이도 있고 교과서도 있으면 교과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과서는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고쟁이에도 있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 교과서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출제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고쟁이를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것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고쟁이 스텝 1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근데 이거는 그냥 기조상 계속 안 냈거든요. 그러면 스텝 2를 풀어야 되는데 스텝 2가 한 7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스텝 2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스텝 3는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스텝 3 포기하고 그 다음에 스텝 2 포기하고 교과서만 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50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텝 2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1학기 때는 조금 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학습량이 1학기 때는 요만큼 높다가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스텝 3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은 한 90.5점 정도, 2문제. 근데 저것도 2문제 틀렸을 때 좀 배점 낮은 거 2문제 틀린 애들이 1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한 저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23문제 중에 23문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숫자 바꾸기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3가 나왔는데도 다 숫자 바꾸기입니다. 그냥 스텝 3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그냥 사실은 그 문제만 계속 팠으면 아마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거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문제가 지금 저희 책자에도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나중에 차분하게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비교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학생들은 그 스텝 3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걸 정말 열심히 해낸 애들이 그 90점에서 1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8번에가 나왔어요. 근데 총 우리가 항상 23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18번에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8번 풀다가 포기해요. 19번도 풀어야 되고 20번도 풀어야 되고 21번도 풀어야 되고 23번도 풀어야 되는데 18번에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사실 좀 살짝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풀이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칭돼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제 풀입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서 지금 쓴 겁니다. 여기다 칠판에다 쓴 건데 스텝 3가 보통 한 요 정도 풀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아닌데 스텝 3 풀 때 이렇게까지 풀이가 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걸 제가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물론 저도 제가 푼 것 중에 풀이가 좀 길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뽑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풀이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시험 시간 안에 해결해 내느냐도 사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도 시험 장안에서 풀 수 있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우리가 하시는데 사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아까 학생도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반복하고 내가 해야 되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고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빨리 풀게끔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게 조금 살짝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부교재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비상교육이 좀 어려운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상교육에도 있고 그 부교재도 똑같이 있는 문제인데 얘는 왜 넣냐면 얘들이 제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여기 강의실에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좀 잘하는데 보통 잘하는 애들이 제 수업을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다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에 생깁니다. 저는 풀이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문제 풀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풀이를 칠판에서 저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원래 원풀이는 저게 아니에요. 해설지는 저렇게 안 돼 있고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설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산수가 지금 생략돼서 짧아 보이는 거지 더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 풀이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저렇게 풀고 얘들은 이렇게 풀겠죠. 답지 보면서 풀 테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 안양여고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아까 스텝 3도 보셨지만 길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해결해내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수업 시간에 좀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못하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 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는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요, 풀이 과정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게 해설이 이만큼입니다. 여기서부터 끝에까지가 해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 때 이렇게 풉니다, 얘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생 수업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되게 빨리 풀거든요. 이렇게 풀면 30초 안에 풉니다. 지금 이거 해설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좀 얘들한테 설명하느라고 더 길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하고 이런 풀이를 차이를 보시면 당연히 저렇게 풀고 있으면 얘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안 풀 거야가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안 할 거야. 왜냐면 너무 기니까. 시간 안에 난 못 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의 풀이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저만 저렇게 푸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들은 다 저렇게 풀 겁니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수업에 대해서는 꼭 잘 참여를 해야 되고 잘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해법들이 있는 문제들은 속해법대로 가져야 됩니다. 23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스텝 3가 들어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속해법이었고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온전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어디선가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한 번만 더 볼까요? 고쟁이가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안양여고 애들이 정말 수학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 4번, 5번 요 정도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요 문제가.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시험에 실제로도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고 그 친구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포기할까? 아니 도저히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암기할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학을 그때부터 포기를 해버려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를 놔두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강도 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다 찍어놔요. 이 문항 한 문항씩 다 고쟁이를 다 찍어놔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이해 못하는 문제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반 애들도 잘하는데 저희 반보다 좀 더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다 한 문항 한 문항을 다 찍어놓고 계속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까 제가 포기하라고 한 애한테 정말 포기하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해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 문항 찍었던 선생님은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보통 이런 그 인강을 잘 찍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희 선생님들이 찍는데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꼭 이해해야 된다. 잘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면 비슷합니다. 시선이 나올 것 같다.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보는데 저희 이제 학원에서 킴메스 인강이라고 해서 이게 부교재가 고쟁이가 아니어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고쟁이만, 그러니까 바뀌는 부교재마다 문항별로 다 찍어 놓습니다. 마플 시너지일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찍었는데. 물론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찍어주시긴 했는데 정말 그걸 다 찍어서 저희들이 다시 복습할 수 있게끔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1년 동안 해서 제일 어려웠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학생들이 보통 포기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많은 아이들이 이런 선택지를 해요. 스텝 3는 풀지 말자. 한 100명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3는 지워버려요. 아예. 부교재에서도 지워버리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스텝 3를.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서 맞추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반 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반 애들은 이제 다 1등급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라서 다 풀어야 됐습니다. 스텝 3를. 그래서 다 풀어줬던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로 연결되니까 기분 살짝 좋았던 그런 시험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전체 마이너스 7개까지, 그러니까 중간하고 기말하고 합해서 마이너스 7개까지가 그 1등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 시험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망하지 않으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뽑은 것들은 제가 다 할 말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뽑은 거라서요. 좀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6번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8번에 뭐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16번에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잠깐 보시면 2개, 3개, 3개, 5개 이렇게 돼 있죠. 2개, 3개, 3개, 5개 숫자만 바뀐 겁니다. 5개, 8개 그래서 8개죠. 뭐 어차피 더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란 공 3개가 연속해서 꺼내지 않는다고 되고 4개가 연속해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킬러입니다. 숫자 다 똑같은데 보기를 보시면 합니다. 보기가 48부터 72까지 있잖아요. 근데 얘는 1080부터 14400까지 있어요. 이거 똑같은 숫자인데 경우의 수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요거 잘 푸는 애들은 넘어갑니다. 바로. 아까 그 친구 한 애 있잖아요. 이거 바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이상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풀 줄 아는데 넘어갔어요. 이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8번에 아까 18번에 걸려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 그게 시험 볼 때는 그게 스텝 3인지 엄청 어려운 건지 물론 여러 번 풀어보려는 알긴 아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저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스텝 2일 거거든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기 때문에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5가지밖에 안 나오고 얘는 경우의 수가 18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18가지 내가 다 찾아야 돼요. 근데 한 개라도 놓치면 바로 답이 밑에 있어요. 이게 답이 3번인데 이게 2개인가 덜 찾으면 밑에 게 답이 있어요. 2개 덜 찾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엄청 시간을 들여서 풀어놓고 틀릴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1학기 때 선생님들이 이랬어요. 지금 우리 이제 30기 애들이 딱 가서 보는 그 1학기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좀 살짝 고민해야 됩니다. 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 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 풀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 경우의 수인 겁니다. 이 경우의 수가 18가지가 나오고 얘는 경우의 수가 딱 요만큼 나옵니다. 이게 당연히 얘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18가지 중에서 2가지 덜 찾으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2가지 잘 못 찾아요. 그럼 16가지 나오면 답이 2번이에요. 그럼 풀어놓고 틀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얘들 중에 이렇게 좀 강박관념처럼 무조건 풀어야 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시험은 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대전제로 놓고 봅니다. 꼭 잘 봐야 된다 보단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표현 바꾸기를 안 내셨습니다. 계속. 근데 요 정도를 그냥 표현 바꾸기를 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다 숫자 바꾸기였습니다. 숫자만 바꿨던 거고, 표현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근데 A하고 B가 똑같습니다. A하고 B가 똑같죠. 이게 행렬입니다. 혹시 행렬을 안 배우셨겠죠? 행렬입니다. 그래서, 네, 행렬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A하고 B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죠. 숫자가 아예 똑같잖아요. 아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걸 좀 다르게 물어본 겁니다. A n제곱 더하기 B n제곱 0인데, 쟤는 교과서라서 교과서는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객관식입니다. 쟤만 딱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얘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으면 이 문제 그냥 정말 한 10초, 20초 컷 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규칙을 이미 알고 있었고, 숫자가 안 바뀌는 거 알았으면 아마 그냥 엄청 빨리 풀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정도의 표현 바꾸기 정도까지만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숫자 바꾸기고, 표현을 바꿔도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어떻게 할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가 실제로는 해설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어? 이렇게 하고 보통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손글씨로 합니다. 제 글씨 아닙니다. 아까 제 글씨보다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남자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글씨 되게 잘 쓰셔가지고 이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손글씨로 다 해설을 하셔가지고 손글씨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조교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시니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면 개념도 다 저희가 옆에다 손글씨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패드로 보냅니다. 왜냐면 컬러가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뽑을 수가 없어서 다 패드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아마 패드가 필요할 겁니다. 꼭 저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해서 저희가 개념까지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많이 바꿨죠. 원래 여기가 사각형이 여기 육각형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정말 엄청 어렵습니다. 그 횟수 자체가 돌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런 문제 나오면 23번처럼 풀고요. 사실은 23번까지 안 가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날 저한테 항상 뭐 물어본지 아세요? 뭘로 찍을까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뭘로 찍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뭘로 찍을 거냐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또 신기하시게 그 전번 걸 안 내세요. 근데 안양이고 항상 이거는 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담입니다. 꼭 1학기 중간고사 때 내셨던 걸 기말고사 때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다른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연달아서 내십니다. 뭐 4, 4, 5 이렇게.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사실 못 가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스텝 23번까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아마 손에 꼽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스텝 3가 좀 변형되면 많이 힘듭니다. 뭐 제 얼굴이긴 한데요. 제가 풀 때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 육각형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횟수가 자체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항상 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은 다 영상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제가 살짝 스텝 3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찝어서 해줬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크게 실패를 봤죠. 물론 1등급 받았으면 2문제만 틀리면 1등급이니까 저희 애들은 일단 다 맞았어요. 2개 빼고. 그 다음에 하나 찍어서 맞추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희 반에서는 제가 전문학 해상을 강의 다 했어요. 스텝 3를. 그래서
최대한 스텝 2를 다 빨리 끝내버리고 이게 스텝 3를 또 특강으로 불렀더니 안 와요, 얘들이.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부르면 안 와요. 그래서 제 정규 수업 시간에 스텝 3를 그냥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고 이쪽 반과 저쪽 반은 그 수업 시간에 못 하거든요. 스텝 2까지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오픈하고 봐라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재원생보다 다른 재원생들이 더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모두 다 찍어서 해결을 하고 스텝 3가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찝어서 해봤는데 잘 안 찝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찝어서 영상 찍어서 올리면 학교 선생님이 보시고 걔만 빼고 하나 봐요. 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제가 전문항 다 해설 강의하고 영상 다 올려주고, 왜냐하면 스텝 3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저도 막 수업 시간에 잘못 해설하면 다시 찍고 막 그런 것도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념 넓히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마플 시너지처럼 혹시 부교재가 바뀌면 문제가 조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재 자체가 고정이가 어렵기 때문에 딱 숫자 바꾸기, 그 다음에 아주 쉬운 표현 바꾸기,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정도에. 앉아도 돼. 여기 앉아도 돼. 우리 애들 너무 앉아도 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마플 시너지로 나올 때는 한 요 정도까지도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냥 개념만 똑같은 겁니다. 외부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그냥 있는 개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바뀌길 정말 사실 바라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마디 요약해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시간 남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 문제를 읽고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문제를 읽고 바로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 한 4회독은 해야 그게 바로바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암기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문과 애들 중에 너무 암기를 잘하는 데 있어요. 딱 보면 외워지는 애들. 그래서 더 이상 안 푸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틀립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이야기할 때 최상위권 애들 위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전략은 당연히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애들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4점짜리 안 푸는 게 오히려 점수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풀어내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다른 공부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 네 문제는 찍어서 맞춘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찍지는 않습니다. 풀어보려고는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걸 풀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직전 대비 때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 제공을 하거든요. 뽑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럼 그 문제라도 정확하게 해결하고 가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기 끝났습니다. 몇 분 지났나요? 나머지 다 비슷해가지고 제가 생략한 게 좀 있어서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이제 1학기 끝났고요. 이제 2학기입니다. 1학기 때는 스텝 3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준비할 때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2학기 때는 너무 쉬워서 문제였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애들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파트 자체는 다 어려운 파트입니다. 원의 방정식도 되게 어렵고 얘들이 합성함수, 역함수 들어갈 때 엄청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명제는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 국어는 잘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텝 3가 빠지니까 문제수가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얘들 부담도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381문제하고 365문제만 풀면 됐었던 시험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스텝 1이 빠지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줄어들죠. 왜냐하면 교과서를 풀 수 있는 수준이면 스텝 1은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 그래서 훨씬 더 시험 대비하는 데는 훨씬 더 편했던 시험이긴 합니다. 스텝 3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2학기였었습니다. 보시면 하나 틀리면 1등급이었습니다. 이때 말 많았습니다. 하나 틀렸는데 4.7점짜리 틀리면 1등급이 안 되고 4.6점짜리 틀리면 1등급이 되고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좀 많았던 시험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말고사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치열했습니다. 아까는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중간기말 합하고 수행평가 다 맞았을 때 마이너스 7까지 됐었는데
이 2학기 때는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면 1등급. 되냐 안 되냐를 고민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없습니다. 기말고사인데요. 기말고사 때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인데도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고민했냐면 제가 가르치는 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2개 틀려서 야 1등급이겠지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건 이거였어요. 기말고사가 11%거든요. 잠깐만요. 그 지필평가가 20점입니다. 수행평가가 80점이고 그리고 그 20점 중에 중간고사가 9점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11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가 11점이 되고 200점이 20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9% 11%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걱정한 게 뭐였냐면 중간고사 때 2개 틀렸는데 기말고사 때 100점 맞아가지고 나는 하나하나 틀렸는데 이거 비율 계산했더니 안 되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급 나오기 전까지 이제 실제로는 하나하나 틀려서 일단 1등급이 뜨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이게 정말 힘들었던 시험입니다. 너무 막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할 때는 치열하게 했죠. 1학기 때하고 똑같이 치열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험 문제 자체로는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최종적으로는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해오고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뭐 이번 기말고사 때가 제일 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3번인데도 이렇게 숫자 바꾸기가 계속 다 나왔고 쉬웠던 겁니다. 제가 그 찝어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제 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보통 이렇게 원본이 있고 그럼 이제 저는 다 해설 강의를 해요. 무조건 100% 3시간 동안 해설 강의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 수업을 먼저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걸 미리 애들한테 그냥 지식으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야 그 잘하는 애들도 제 칠판 강의를 봐요. 근데 애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먼저 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근데 부모님도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지 생각할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양외고 시험에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일단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의고사를 그럼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 정도 시험 보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지식을 전달해 줬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생각대로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또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넘어갈 때 잘 준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공부 아예 안 하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원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유사문항을 다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해설 강의를, 그러니까 저는 계속 풀타임으로 해설 강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합니다. 계속. 3시간씩 계속 수업만 하고 이 문제 할 때도 계속 수업합니다. 수업하고 그럼 언제 고치냐라고 하면 평일에 부릅니다. 고칠 시간도 거의 안 주고 저는 수업 시간에는 수업만 합니다. 6시간 동안. 그리고 그거 다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평일에 와가지고 고치고 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출되면 보통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숫자 뭐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그런 정도의 선생님들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 바꿔가지고 똑같이 내겠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주요 문제 이제 먼저 수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업한 영상입니다. 이제 수업한 영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뺐습니다. 저희 그 책자에서. 수업할 때 이제 수업 이렇게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 다 해주고, 영상 다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풀타임으로 딱 올라가고, 그냥 나중에 조교들 시켜가지고 타임라인만 달아놓습니다. 그냥 누르면 볼 수는 있습니다. 제 수업은.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다시 유사문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다시 유사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영상으로 해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를 따라갈 수 있으면 1등급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 정도 속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서 멈춰 있어서 그래요. 이 밑에 있는 거 속도를 따라가려면 제 속도의 수업에 모든 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날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것까지 다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거 정말 많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못 따라가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시험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못해도 90점은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시험은. 그러니까 고정이만 풀어도. 그래서 막 엄청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물론 내년에 또 선생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요 정도까지 준비하면 그냥 무난하게 1등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몇몇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유사문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보면 뭐라고 적어놨거든요. 유사문항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해서 유사문항을 찾고 싶은데 제가 찾을 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출제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찾아봐요. 출제했는지, 그 다음에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 또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쟁이에서는 신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중요하다고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 안양형 선생님들이 되게 막 얘들이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하십니다. 입시도 잘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좀 문제를 좀 바꾸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사문항이 없으면 보통 나온다고 생각하고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막 별표돼 있잖아요. 여기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실제로 한 겁니다. 뭐 시험 다 보고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해석이 엄청 중요한 거니까 해석을 별표 쳐놓고 무조건 다 정리를 해야 돼 라고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엄청 많이 강조한 것들은 꼭 메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남학생이 더 많네요. 메모를 안 해요. 여학생들은 메모를 정말 기가 막히게 메모만 하는 친구도 물론 있긴 한데 일단은 메모를 해놓으면 여지는 있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아 그렇지 난 똑똑하니까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볼 때 애매해져요. 저걸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360문제를 봐야 되는데 360문제가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저도 어제 풀었던 문제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놓은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 문제는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몇 번이죠? 20번입니다. 아까 그 전교 1등 하던 애 있잖아요. 딱 이번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했잖아요. 딱 별표되어 있는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번에 있어요. 23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문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다 풀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많이 바뀌어 있는 거에서 별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3번이 선생님은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출제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연습이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 잘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더 바꾸고 싶었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나오면 별표를 쳐요. 그래서 오히려 20번에서 별표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멘탈 털리면 21번, 22번, 23번 날아갑니다. 20번에서 별표 쳤는데 나 그거 살짝 애매한데 이렇게 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별표 쳐놓고 일단 풀고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짝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예고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당황하지 않는 게 좀 필요하고 물론 준비는 했지만 변형이 좀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FFX가 마이너스 FX가 나올지는. 원래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FFX가 2 마이너스 FX 좀 더 많이 변형시키거든요. 근데 변형도 시키다 말았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딱랑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출제했던 문제인데 오히려 이게 더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 나게끔 하고 뭐 직전 대비 때도 다 들어가 있었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 좀 참여하라고 보통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양예고 특강만 전문적으로 했는데 안 와요 애들이. 바쁘다고. 저 목요일날 쉬거든요 원래. 목요일날 쉬는데 나와서 굳이 제가 수업을 하겠다는데 자기들은 굳이 안 오겠대요. 학교에서 야자를 해야겠다며. 보통 야자도 잘 안 하면서. 그래서 제발 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문제 아까 강조했었잖아요. 제가 무료 특강 때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특강 때 일반고 애들도 같이 들으라고 해요. 다 그냥 전체 특강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중요한 문제를 찾아서 해주려고. 중요한 유형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좀 들으라고 하는 건데 좀 제발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 학생 저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저 100점이에요 라고 보낼 때 이 시험 정한데 보시면 별표 딱 되어 있죠. 그리고 문제도 생각보다 조금 지저분하게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 마무리하고 맞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면 좀 참여하면 좋은데 진짜 여기 이렇게 강의실 여기서 수업하거든요. 안양예고 애들 빼고 옵니다.
안양 외고 애들 빼고 옵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잘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빼고 옵니다. 그래서 조금 참여를 하면 저런 부분들이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문제들을 더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100점이 원래 좀 더 많아야 되는데 1번을 틀려가지고 1번 틀린 애들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 보니까 쫙 나갑니다. 저희 애들, 그러니까 제 반이 좀 잘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애들 20분 남았습니다, 시험에서. 안양외고 시험에서 20분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시키고 정말 독하게 시켜가지고 한 20분 정도 남았대요. 시간이 남은데,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습할 때 보통 어디 부분 하냐면 좀 어려웠던 부분을 찾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96점이래요. 안양외고는 96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4.7점짜리, 4.6점짜리거든요. 그럼 96점을 받으려면 1번을 틀려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핑계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이게 자기 핑계예요. 근데 정말로 많이 틀렸긴 했어요, 1번은.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풀 때부터 틀리면 채점 딱 1번 틀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그 뒤에 다 맞아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제가 기말고사 끝나면서부터 얘들한테 항상 이 말 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온 다음에 꼭 외우라고. 요 정도 시험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 3가 없는 이 시험에서는 물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암기하고 나중에 이해할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계속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똑같습니다. 시험지에 1년 동안 제가 좀 빠르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비슷합니다. 다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23문제를 분석해서 매칭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당연히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0문제 후반대, 그 다음에 400문제 때 이런 정도에서 갑자기 23문제로 줄어들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모르죠.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애들은 많이 연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점 맞은 시험지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2025년도죠. 630문제, 470문제. 이게 스텝 3가 빠져서 문제 수가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저 정도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정말 많이 반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그대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스텝 3는 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1등급 받고 싶다. 스텝 3 포기한다. 1등급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3를 어떻게든지 풀고 고민하고 다시 해야 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조금 잘 안 되는 애들, 저희 반에서 시간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중상위권 애들이 보통 한 18분 풀면 10분 남았는데 이런 친구도 꽤 많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은 정말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풀이 과정이 고쟁이가 제가 되게 쉬운 교재처럼 말씀드리는데 사실 고쟁이 스텝 2는 되게 어려운 교재 중에 하나고 심화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풀이 과정들이. 그럼 그거를 누가 더 빠르게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수 2는 네, 진짜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이건 할 말이 있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등분항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저기 지금 저렇게 있는데, 남자애들이 제 설명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통 어떻게 푸냐면 답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지금 혹시 저 너무 빨리 했나요? 이렇게 하다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딱 넘어가요. 시험 보면 다 틀립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이런 시험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조금 변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변형돼서 나오면.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문제가 더 좋아요. 그럼 좀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근데 숫자만 살짝씩 바뀌어 있으면 오히려 풀다가 틀려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아까처럼 경우의 수가 5가지였다가 18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5가지 할 때 아마 대충 했을 거거든요. 이렇게 센 다음에 맞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습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은 제일 힘듭니다. 이때
이런 시기잖아요. 원래 1학년이 딱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체력적으로 제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제일 힘들 때예요, 이때가. 2학기 기말 뒤 1학년도 2학기 기말에 제일 힘들고 2학년도 2학기 기말에 제일 힘듭니다. 또 좀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든 2학기 기말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1월달, 2월달에 준비하는 게 올 1년을, 내년 1년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 마지막 시험 때 살짝 흐트러지면 되게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안양외고 프로그램은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가 어떻게 계속 되는지. 방금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심화교재 나가고 선행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외고, 특히 안양외고 애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걸 계속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그래요.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아까 저 문제 보면 뭐 필요 조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충분 조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친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서 외우는 친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제가 보통 그 4시부터 7시, 6시까지 그 자기화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화목토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조건 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아니, 들으라기보다는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월요일에는 원본으로 똑같이 23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원래는 보통 우리가 360문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23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수요일 날에 다시 우리 실제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라고 하니까 시험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점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23문제를 딱 알려주고 23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점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365문제를 공부시킨 다음에 23문제를 한 게 아니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100점 정말 없습니다. 한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엄청 많아요. 그만큼 거기까지 못 가요. 왜냐면 제가 무조건 타임어택 하거든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얘들이 다 못 풉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전체 오답을 시킵니다. 똑같은 시험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 애들한테 인지를 좀 시키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답도 좀 해줘 라고 하는 걸 아주 차분하게 연습 잘하는 친구들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누가 더 빨리 아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하는데 윈터 때 이걸 제가 좀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요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만 하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 이걸 좀 많이 신경 쓴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성적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적도 애들별로 성적도 다 기록해 놓고 물론 본인들한테 공지 안 할 때도 있죠. 애들이 너무 못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지 안 하기도 하는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히려 이게 나을까요? 제가 어제 새벽에 6시에 잤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PPT가 원래 해마다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데 올해는 뭔가 더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늘어나는 거예요, 페이지가. 네. 일단은 네, 이 친구가 다릅니다. 다른 두 친구입니다. 100점 맞은 두 친구인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넣어놨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상위권 애들은 진짜 숙제가 적습니다. 제 수업 따라가잖아요. 그럼 숙제가 일주일에 40문제밖에 없어요. 그냥 제 수업 따라오면. 근데 애들이 왜 못하냐라고 하면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밀려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기본은 과제입니다. 과제가 안 돼 있고 그 주에 안 끝나면 무조건 밀립니다. 제가 진짜 아주 극단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있으면 저는 한 5단원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1단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교자 고쟁인데 고쟁이까지 가져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만 계속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양외고 애들 기본적으로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물어봐도 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여기 와서도 제 여기 강의실에 와가지고도 3시간 동안 3시간 중에 한 2시간 자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깨우죠, 당연히. 이렇게 속된 말로 막 지랄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도 와가지고 깨어 있어도 멍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 박약에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과제가 진짜 적어요. 그 친구들한테 지금 저쪽에 앉으신 어머님 자리 정도에 앉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숙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속도를 맞춰요. 저 친구가 다 하면 전 더 나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저는 다음 시간에 뭐 할지를 계속 고민해요. 일단 부교재 다 끝내고 부교재 상황 다 만들고 근데도 저 친구가 계속 따라와.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오면 저는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100점이고 나머지 친구들이 좀 살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제량이 적어집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진짜 잘 듣습니다. 저 학생들이 있어서 더 강조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졸리죠. 제 목소리 엄청 졸리잖아요. 자죠. 그 다음에 영상 믿어요. 영상 있잖아요. 영상을 보는 순간 다른 시간 써야 돼요. 영상을 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다른 시간 써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딱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 이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고 이해 안 된 부분만 영상을 다시 봐야죠. 그래서 일부러 타임라인도 다 달아놓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영상을 한 번에 풀로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2배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수업에 절대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정말 반복 많이 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점수 안 나오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 머리 좋은데 수학 잘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안양 여기에도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꼭 9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연습을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리 수학 잘해도 안양외고 시험이 그 시험지 자체로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막 쉽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지 그냥 그 시험지를 아무 데나 가서 배경고애한테 던져주면 그 문제를 막 쉽게 푸냐? 그렇진 않아요.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진짜 잘하는 애들은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100점을 맞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남학생들 중에 머리 좋은 애들은 계속 남학생들을 비하해서 아니, 걱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꼭 반복을 안 해요. 한번 보고 나 아는 건데 이렇게 가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실수로 틀리면 시험 볼 땐 잘하겠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가벼운 마음들이 가볍게 2개 정도 틀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진짜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한 80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2개 틀리면 2등급이기 때문에 그럼 등급에서는 살짝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시간이 진짜 20분 남았다고 친구거든요. 그 확대를 안 해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파란색하고 하얀 보다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로는 1회독 한 거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다 봤더니 2회독 할 때 파란색으로 다시 다 풀어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했어요.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을 오히려 더 많이 풀어봤어요. 실수할까봐. 그래서 얘는 1번을 안 틀린 거고. 오히려 뒷문제들은 오히려 더 꼼꼼하게 풀어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좀 더 꼼꼼하게 풀고 그게 정답이 맞으면 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100점이어서 꼭 넣는 게 아닙니다. 이 파란색 볼펜 때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실제로는 1번부터 앞에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도까지는 그 파란색으로 다시 풀었습니다. 시간이 남을 때. 왜냐하면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이 틀리면 진짜 타격이 커요. 차라리 23번 틀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 모의고사가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를 꼭 봅니다. 저희 학원 교재 중에 2권 교재가 이제 다 테스트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를 학원 시간에 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호불호가, 복불복이죠.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테스트인데 학원에서 보니까 대충 보는 친구가 있고, 근데 제가 테스트를 정말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드는데, 그거에 최대한 집중해서 본인이 그걸 정말 시험처럼 봐요. 쟤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정말 좀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어차피 이거 부교재에 있는 거 왜 제가 테스트를 봐야 되죠? 이렇게. 그거는 테스트를 보기 싫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특강도 참여합니다. 제가 아까 정말 없다 그랬잖아요. 한 명씩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패드로 되게 고민을 하실 텐데 아직도 패드로 싸우는 애가 있습니다. 저기 저 어머님 앉은 자리에가 그 패드로 저하고 항상 싸우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드를 던져버린다고 하고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보내드린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패드를 저기다 적어놨잖아요. 유튜브하고 게임용이 아닙니다. 근데 패드는 꼭 사줘야 됩니다. 아이패드 사주셔야 될 겁니다. 학생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아마 그게 필요할 겁니다. 수업 시간 써야 됩니다. 제 수업 시간 말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패드는 유튜브하고 게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오답 노트를 제가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면 어차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은 또 주고 해서 이제 계속 애들한테 하는데 사실은 저희 학생들한테는 제가 단권화 하라고 해요. 그래서 고쟁이하고 교과서에 단권화하고 제가 학원에서 만들어준 교재들은 그냥 풀고 거기다 다 단권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권화 하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 패드에 익숙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오답을 다 패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써야지 유튜브하고 게임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패드로 할 때도 질문도 다 이렇게 저한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종이에다 풀고 이제 물어보는 건 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오답 같은 경우도 오답 다 할 때도 다 자기들이 별표 친 것들 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옛날처럼 저희가 공부할 때처럼 찢어서 붙이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오답하고 안 되면 다시 저희한테 질문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아예 다른 친구입니다. 물론 뭐 이 친구는 1등급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드의 용도를 조금 잘 기억하라고. 알았죠?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게 설명회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톡 같은 걸 다 찾아보는데 저한테 제일 많이 톡 보낸 친구입니다. 질문이 제일 많았던 친구고 반복도 엄청 많이 하고 수학 포기할 뻔했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꼭 1등급은 아닌데 그래도 그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정리도 잘해요. 근데 이제 고쟁이가 좀 어려워요. 제가 계속 쉽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보내는 거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다 메모한 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다 메모한 건데 메모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항상 연습을 시키거든요. 제가 제 거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하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위에 이제 문제 옆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해요. 뭔가 적어 놓으라고. 기록을 좀 해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 친구가 저걸 적어 놨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저게 질문이니 답 좀 해달라라고 이제 저한테 톡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친구 아주 정리도 잘해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정리한 건데요. 이렇게 정리까지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애들이 다 최상위권. 난 최상위권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친구 정말 수학 힘들어하는 친구거든요.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하면 1등급은 아니어도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등급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급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게 제 겁니다. 저 글씨 잘 못 쓰긴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수업 준비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저 수업 준비할 때 얘들한테 제가 전부 해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수업 전에는 모두 다 풀어보고 들어오거든요. 모두 다 풀어보고 들어오는데 보시면 위에는 빨간색이 있는데 밑에는 빨간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학생들도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밑에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에는 별로 특이한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풀었을 때 내가 얘들한테 이야기해 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무난해. 그냥 풀면 돼. 그럼 저는 이제 뭐만 고민하냐면 이 위에 써줄 말들만 고민합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다 적으라 그래요. 야, 이 문장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고쟁이가 유형별로 돼 있어가지고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 똑같은 멘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형이 이렇게 다 같은 거니까 다 연결해서 한 번에 봐. 그럼 선생님이 그 중에 아무거나 내도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돼. 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 왜냐면 유형이 똑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산수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렇게 그냥 검정색으로 풉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막 보면 문제 풀다가 검정색으로 풀기도 하고 뭐 파란색 풀기도 하고 막 여기다 중구난방으로 엄청 풀거든요. 저도 수업 준비할 때 요 정도 풀면
학생들도 조금 더 잘 풀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빨간색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해설지하고 그 제 풀이가 다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풀어보고 해설지도 봅니다. 해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풀이가 더 간단하면 반드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해설은 이렇게 해져 있어 라는 것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풀이를 2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내 풀이고 이건 해설지 풀인데 너희들이 봤을 때 어느 게 너희들한테 더 와닿는지를 보고 그 와닿는 풀이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조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곳곳에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 놓고 그 부분은 꼭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 주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번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수학 가르친 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사실 문제 딱 보자마자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이게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학생들은 얼마나 안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해놓은 이유는, 다시 저 별표되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그 해설 강의 다 하고 나서 유사문항을 찾아줘야 되는데 모두 다 찾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중에 그래도 시험에 좀 나오고 중요한 거, 그다음 뭔가 포인트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얘를 봐요. 보고 아, 내가 그때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내가 뽑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좀 다 잘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놔야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은 이렇게 막 별표 해놓고 하다가 여기 별표가 막 색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엔 다르게 푼 거예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별표 치면서 다시 봤는데 풀이가 다른 게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도 그 풀이법을 다시 설명을 해줘요, 애들한테. 근데 그러려면 메모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학생들 중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은 안양여고 점수에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놓고 책을, 그러니까 단권할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다 부교재이기 때문에 부교재 단권할 이런 식으로 얘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는 우리 반 애들이 있는데 걔들 걸 제가 다 캡처를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일단 제가 한 걸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앞에 거는 대수여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되는 애들. 이거는 이번 기말고사 때 제가 별표된 것들은 다 유사문항 찾고 그 유사문항에서 뭐 문제들 이렇게 좀 찾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적어놨는데 아, 이게 없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패드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패드가 거의 제 패드 그 사용 시간의 대부분이 다 굿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이거 하는 데밖에 안 써요. 그래서 다른 거 거의 쓰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옆에다가 주요 개념, 떠올라야 하는 내용을 항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반 풀이 모두 검정색만 씁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다 파란색으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주저리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다 파란색으로 써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뭔가 주저리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여기 보시면 막 파란색으로 뭐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잖아요. 이거는 딱 그 수학은 아닌데 제가 그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들을 말할 때는 파란색을 씁니다. 그리고 해설지하고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강조해서 해설을 해주고, 유사문항 찾을 때 저는 안양 외고가 유사문항이 다른 학원에서, 이거 다른 학원 비하는 아닌데, 다른 학원에서 유사문항이라고 찾는 문제들은 거짓말인 유사문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유형이 같은 거죠.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그냥 다른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사문항 진짜 다 한 땀 한 땀 찾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엄청 생색을 내거든요, 얘들한테. 왜 생색을 내냐면, 내가 이걸 진짜 새벽까지 다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이 이만큼 하면 학생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싶어서 맨날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수업인데 새벽 3시까지 문제 만들었어, 4시까지 만들었어, 맨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땀 한 땀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찾아서,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풀이가 있으면 메모하고 다시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가끔 이러세요. 제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제공됩니다. 제 해설 강의도 다 제공되고 이 교재도 다 제공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 수업 많이 못 듣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안 좋아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이 너무 속도가 지금도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로 해야 돼요.
해야 방금 말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려지고 천천히 하면 안 끝납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 수업 한 3-4번 들어보고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냥 영상으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보면서. 얘를 뺄까 말까 하다가 제가 너무 잘하는 애들만 이야기했더니 살짝 아직 선행도 덜 돼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속상해 할까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 이거 선배거든. 많이 선배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된 친구고요. 시점상으로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공통수학 1만 했습니다. 이 시기에 공통수학 1. 그러니까 수학상만 했어요. 지금 옛날 기준으로는. 수학상만 했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갔을 때, 2월 달에 갔을 때, 딱 공수2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으로. 공수2를 라이트생까지만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딱 유래독하고 같고, 지금 현행 교육과정으로는 대수는 아예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도 아예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여기 점수 보이시나요? 95점 맞았습니다. 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수원입니다. 왜냐면 1학년 것만 보여드리면 좀 그래서 수원입니다. 수원이면 2학년 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걸 1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본 친구입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 친구가 90.5점 맞았는데 저게 90.5점 1등급입니다. 저 때. 그러니까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거 2개 빼고 다 맞았다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한 말이긴 한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대수야.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 원수업이야.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집에 가서 다 공부해요. 집에 가서 다 공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말해요. 다 이해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이 안 돼 있어도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선배가 있고 정말 멋진 선배입니다. 나중에 가면 알 겁니다. 엄청 키도 크고 동아리도 엄청 활동적인 동아리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선행이 모두 다 잘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수원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면 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해주고 그 친구 진짜 그렇거든요.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해주고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물론 이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양여고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쥐약입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엄청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학기 기말이 모두한테 힘듭니다.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교재가 보통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왼쪽에 있는 건 겨울방학 때 쓰는 용도입니다. 겨울방학 때 쓰는데 보통 그냥 개념서, 유형서인데 개념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권, 2권, 3권, 4권이 저희 내신 대비 교재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재를 다 만들어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킴메스 인강은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1권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이제 유형서하고 심화서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마 유형서만 쓰고 고쟁이를 심화서를 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쟁이가 부교재에서 바뀌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해두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스텝 3도 할 거냐라고 하면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스텝 3 하면 안 끝납니다. 공수원 전체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수원에서 스텝 2까지만 모두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내년에 부교재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윈터 때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넣어놔요, 대신에. 교과서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쟁이는 바뀔 수 있는데 비상교육은 계속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물론 내년도 안 바뀌겠죠. 그래서 비상교육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겨울방학 때 뭘 할 거냐에 대한 집중력을 할 때 저는 교과서를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비상교육이 막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교과서를 한번 딱 쳐내고 나면 나 이제 고쟁이에 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첫 번째 교재에 교과서가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반이 다 이 교재는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달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공수관이. 그 다음에 이건 내신 대비 때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그 첫 번째 이 교재 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준비할 때쯤 다시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문항을 한 번 더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5월 달 정도에 한번 다시 시작할 건데 라인업 자체는 뭐 1권, 2권, 3권, 4권이 그렇게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권은 보통은 저희가 그 테스트용으로 다시 재편집합니다. 그래서 그 고쟁이는 그대로 얘들한테 당권화하고 교과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쓰라 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그걸 합니다. 근데 얘들한테 시험을 볼 때는 그 고쟁이하고 교과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를 일단 시험 범위가 있으면 그 시험 범위 전체를 쫙 긁어가지고 1번부터 25번까지를 시험지처럼 만들어요. 단원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전문항 다 들어가게. 아까 뭐 한 400 몇 문제 했으면 400 몇 문제가 저 시험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시험을 다 보면 일회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일회독이 되게끔 시험지를 만든 시험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거 다 하고 나서 오답 제공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이 그 유사문항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유사문항은 제가 책자로 만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갈 때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3권 정도에다가 제가 그 유사문항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글씨 풀이도 이때 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직전 대비가 이 안양일고는 항상 첫날 수학입니다. 화요일. 첫날 화요일. 한국사랑 같이 봅니다. 그동안 계속 시수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국사를 선택했죠. 수학도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3이고 한국사도 3이니까 그럼 나는 한국사를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항상 한국사는 상식이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사는 올릴 수 있고 수학은 못 올리는데요. 항상 이러거든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자습을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자습을 줘요. 1교시부터 그냥 쭉 끝할 때까지 다 자습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혹시 중간에 그런 연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목요일 정도에 국가 공휴일이 있으면 시험을 월요일에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좋죠. 저는 이제 일요일날 하루 종일 직전 대비를 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끼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첫날 수학, 한국사. 이거는 2학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학년이 수학, 국어 이렇게 시험 봤어요. 그럼 수학 하시겠습니까? 국어 하겠죠. 그래서 항의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2학년도 수학, 뭐 다른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사인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수학, 한국사 이렇게 같이 보고 그게 첫날에 시험 봅니다. 하루 종일 비어 있고요. 제가 이때 혹시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학생들이 생결 쓰면 절대 쓰지 말라고 하세요. 그 생결 쓰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여학생들이. 왜냐면 자기 혼자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되거나 스카 간다고. 절대 못합니다. 무조건 실패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가서 학교 가서 자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경험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그렇게 공부했는데 공부하는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12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스카 가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 좀 놀다가 와 오늘 시간 너무 많은데 이러고 공부를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전 대비,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 직전 대비 교재를 만든 겁니다. 자꾸 수학을 안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통 직전 대비 교재를 한 시험 대비 일주일 전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유사문항이랑 그 다음에 그냥 원본 문제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 다시 시험을 합니다. 아까는 그냥 전문항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부교재하고 교과서는 다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좀 중요한 문장들, 선생님들이 봤을 때 좀 괜찮은 문제들 이런 걸로 좀 시험을 놓고 그 다음에 유사문항 했던 것들에서 다시 뽑아가지고 시험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전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버겁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도 버겁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날.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들 때문에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소화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전 대비 교재까지도 다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직전 대비 교재까지 진짜 다 끝났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날 딱 직전 대비 때 여기 7시 정도에 오거든요. 5시나 6시 정도에 들어오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그럼 그때 주는 파이널 모의고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해서 적어놨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 땀 한 땀 이렇게 뭔가 애들이 좀 봤으면 하는 문제들만 다시 추려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저기처럼 안 돼 있는데 이건 제가 자랑처럼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당연히 한 50문제 뽑았는데 거기 한 문제는 있어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직전에 보는 것까지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은 제가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갈 거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디선가 스탑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걸 다 하고 있든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진짜 다 따라오는데 엄청 버겁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에 해야 될 것만 꼬박꼬박 하면 여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왜 이걸 제가 만드냐면 조금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그 자습 시간에 저걸 다 끝내고 와버려요. 그리고 야, 그러면 이제 복습 좀 할까? 라고 하면 이미 복습도 다 끝났대요. 그럼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막 정말 버겁거나 막 그런 분량은 아니긴 합니다. 진짜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오면 좋고 이제 그게 어디선가 스탑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끌어올리는데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강들 저희 진행하는 거 네,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공지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인업을 다 정해서 이게 다 찍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 1, 2 하고 뭐 이제 수원 2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 수업하는 거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만 이건 당연히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니까 제 거 찾아서 넣은 거고요. 다른 선생님도 다 있습니다. 선생님도 다 계신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제한 링크로 열어놓은 거고 저는 그냥 공개해 버리거든요.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건 제 거만 된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동일하게 해설 강의 찍어서 올리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강의들은 제가 찍지 않습니다. 다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안양여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인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희 첫 번째가 지식의 윈터 기간에 해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린 애들, 그러니까 모든 반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좀 필요한 애들, 연산 속도가 좀 느린 애들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내신 기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특강도 내신 대비 기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키메스 인강은 항상 제공을 하는데, 이 방학 기간에도 이렇게 수업을 결석하거나 이럴 때는 다 인강을 일단 먼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등부가 저희가 월수금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보통 학기 중에는 화목토일에 애들 좀 불러서 보충하는 편입니다. 월수금에 바쁘다라는 게 학원 강의시 다 풀타임으로 다니는데 화목하고 주말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선생님들은 조금 질문 잘 받아주시는 편이고, 저도 질문 좀 잘 받는 편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도 보여주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본하고 기출 테스트 제가 제일 윈터 기간에 우리 애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고요. 네, 사진은 안 찍을 것 같긴 한데 자꾸 찍으라 그래서. 제 수업입니다. 제 수업은 월수금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원본 기출 테스트 합니다. 지금 제 반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반입니다. 제가 모집해서 하고 있던 반이라서 확통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수학의 바이블하고 RPM으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수하고, 그 다음에 공수 1을 할 겁니다. 공수 2를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공수 2를 다시 겨울방학에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공수 1하고 저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 윈터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윈터 프로그램은 저희 안양여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고 애들하고 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월 9일부터인데, 좀 차이 나는 건 저희 안양외고는 2월 27일 끝날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추가로 만드는 반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약에 하면 너무 많이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2월 27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절대 강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저 말고 다른 최홍섭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8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뭐 서술형도 시키고 얘들 공부도 좀 시키고 계획도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수업비만큼은 아니고 조금 돈을 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리형 독서실 이런 느낌의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은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고일 자꾸 시간표 물어보시는데요. 시간표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아마 아실 건데 저도 계속 바꿉니다. 왜냐면 구성원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씩 바꾸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2월 첫 주에 일반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보통 결정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시간이 있고 제 수업 시간이 있어서 뭐 공지는 보통 해드리긴 하는데 한 그 즈음 정도에 3월 계획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 두 번에 3시간씩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부는 다 그렇습니다. 3시간씩 주 2회 수업이고 평일에는 1시간 더 일찍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본 기출 테스트는 제가 안양 외국걸로만 하진 않고요. 이미 이게 누적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시험지는 많은데 과천외고 것도 보라고 합니다. 얘들 엄청 못 봅니다. 과천외고 시험이 더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얘들이 와 과천외고 안 가길 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외고 시험 보면 안양 시험에서 잘 보는데 똑같이 이렇게 원본 주고 기출 보고 원본 보고 기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천외고도 원본 주고 기출 보는데 과천외고가 이것보다 훨씬 더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평균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문항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우리 안양외고가 지금 외부 문항이 없는 편입니다. 아예 없는 거고 과천외고는 외부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듣도 보다 못한 문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중3 외고반 제가 보통 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어머니들하고 상관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동생들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설경재 선생님이시라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대수는 이 선생님이 하시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최홍섭 원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장님이 하시는 대수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1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선택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짜놨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게 되면 되고 공수2하고 공수1은 그대로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개별 상담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수원 시작하는 반. 그렇죠. 공수원 시작하는 아이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원을 한번 했는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수원 집중반. 그래서 공수원을 엄청 빠르게 한 다음에 공수2를 어떻게든지 들어가겠다. 뭐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여기는 좀 다릅니다. 윈터하고. 그래서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윈터하고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7시까지 잠깐 1시간 쉬고 밥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7시부터 10시까지 들어오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공수2 시작반입니다. 그래서 공수2를 다시 해야 되는 애들, 공수2를 처음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필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여기 수학의 바이블 이렇게 넣어놨는데 수학의 바이블은 그냥 제가 선호하는 개념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저 수학의 바이블을 다 끝내면서 지식의 윈터 교재를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윈터 교재, 그러니까 수학의 바이블 교재는 개념으로 칩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치고 거기 있는 대표 문제 다 풀어주고 연습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다 저기 밑에 있는 지식의 윈터 교재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똑같이 7시부터 10시고 4시부터 6시까지 한 다음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맞춤도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그룹반 수업이고요. 작년에는 제가 개별 맞춤반도 했는데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개별 맞춤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꼼꼼하게 못 봐주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다 그룹반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반 수업을 따로 원래 개별 맞춤 전문적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안양외고도 가르치셨고 과천외고도 다 하시고 지금 경기외고도 해서 그러니까 외고권에서 개별 맞춤으로 진행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외고도 시험 대비 잘 해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개별 맞춤을 하고 이제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개별 맞춤이냐 그룹이냐가 아니고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개별로 해야 되는지 그룹 수업이 더 맞는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니까요. 혹시 개별 상담 원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은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그 외고 프로그램, 아니 그 윈터 프로그램 똑같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표랑 이런 것들은 다 3월달 2월 말 정도, 뭐 빠르면 2월 중순 정도에는 시간표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일반고가 결정이 되고 이제 배정을 하면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시간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할 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자료 혹시 PDF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말고 저희 상담실에 그 전화번호라든가 톡이라든가 하시면 지금 했던 것 중에서 막 겹쳐져 있는 거 빼놓고는 제가 PDF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는데, 오, 엄청 오랫동안 했네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PPT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원래 PPT는 좀 간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 지금도 말을 다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들께서 간혹 저희 학원이 안양외고 전문학원인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따라오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우리 문과 애들이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이 실력이 다가 아니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을 거야, 이렇게 꼭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크닉들을 좀 배우면 또 시험이 나오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물론 저희 반 애들이 항상 뭐 잘하는 애들 위주로 제가 좀 진행하긴 하죠.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다 기획하고 선생님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잘하십니다. 이런 기출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자료 받아서 내가 했던 부분에 다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분석을 다 해주시면 저도 이제 수업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내 수업이 어떻게 됐지?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또 부탁을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인 거라서,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안양외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같이 공유해 가면서 계속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이 좀 어렵고요. 옆에 선생님들은 좀 더 쉽게 하십니다.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나중에 상담 예약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일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반은 쫙 열어놨는데 다 모집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지금 29기가 한 40명 다니거든요. 많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아마 학원가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40명 정도 다니는데 그거 모집되는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은 이제 오픈돼 있고 상담도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개별 약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